자, 이번 수업은 세 번째 수업으로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 작은 일에 행복한 아이처럼 이런 주제로 이 살면서 작지만 행복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수업 후 학생들은 행복을 위한 삶의 목적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일부 수긍하는 면도 있었지만, 아직은 과연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 봅시다. 잘들 지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봤겠지. 자, 이게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내용이었죠. 오늘 수업은 예고한 대로 행복하기 위해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가능한 행복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행복하기 위해 실제로 가능한 일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행복하다는 말이지. 뭐 다른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 저는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왜 과거형인가? 사실 말하는 중에 갑자기 느낀 거지만 그때는 웃고 떠들며 행복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감정을 느꼈나?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웃고 떠들던 그때 내가 나 같지 않고 무언가 연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겠네.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운 것은 소리내어 웃을 때보다는 소리 없이 미소 지을 때지. 미소 속에는 연기가 필요 없기 때문이네.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소하고 가능한 것은 연기가 필요 없는 즐거움이군요. 크게 떠들고 웃어대도 그것이 연기가 아니라면 상관없겠네요. 그런 셈이지. 그런데 연기가 필요 없는 즐거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존재 시면에서 분출하는 즐거움. 저 존재 시면에서 분출하는 즐거움. 이 끝없는 우주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아니면 유일에 가까운 기적의 생명체라는 즐거움 같은 것이 있어요. 존재의 즐거움, 생명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군요. 살아 숨쉬는 것 말고는. 사실 벌써 수천 년 전 노자장자의 생각이었지. 살아있는 것 이상으로 행복한 것은 없는 거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하고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반행복적 최소 행복 이론이고요. 그렇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소하고 가능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일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일에 보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못 느낀다고 답하지 않나. 저도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가능한 일을 찾는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능한 꿈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자,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자, 꿈은 세 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직업을 위한 꿈이고, 두 번째는 가치를 위한 꿈, 세 번째는 행복을 위한 꿈이지.
첫 번째 꿈은 하루 만에도 쓸 수 있지만 직업을 위한 꿈이죠. 두 번째 꿈을 찾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가치를 위한 꿈이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함 같은 가치를 위한 꿈입니다. 세 번째 꿈은 행복을 위한 꿈이죠. 10년, 아니 죽기 전에 발견 못할 수도 있다네. 직업을 위한 꿈과 행복을 위한 꿈이 다르군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행복을 위한 꿈이 따로 있으니 말이지. 그럼 가치를 위한 꿈은 무엇이죠? 가치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꿈은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제공할지를 정하는 것이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살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꿈이지. 직업은 상관없다네. 빵집을 운영해도, 거리에서 잡화를 팔아도, 회사에서 영업일을 해도,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도 상관없네.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렇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도, 건강을 제공하는 것도 모두 가치를 위한 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거기에 가치를 위한 꿈은 직업도 상관없지만 지금 당장 가능한 꿈이네.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청소나 설거지를 도와드리면 부모님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군요. 가치를 위한 꿈이 행복에 좀 더 가까이에 있지. 그럼 행복을 위한 꿈은 무엇인가요? 행복을 위한 꿈.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소하고 가능한 일은 가치를 위한 꿈을 찾고 만드는 일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그런데 사실 능력이 있어 부나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가치를 위한 꿈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남을 위한 일도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럴 것 같나?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면 아주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남에게 눈길을 잘 돌리지 않는다네. 그런 엄청난 부자는 세상에 얼마 되지 않으니 보통 사람이 좀 부자가 돼도 좋은 직업을 가져도 남을 위한 일을 잘 하지 못하지. 혹시 한다면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숨겨진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하는 기부 같은 것을 말하는군요. 그렇죠? 자네도 여윳돈이 있으면 노후를 위해 저금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겠나.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고 자식들에게도 충분히 남겨줄 재산을 자네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충분히는 어렵겠지요. 그럼 자네도 남을 위해 무언가 하기는 어렵겠네. 자,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도 좋은 직업을 가져도 가치를 위한 꿈을 쉽게 실현한다는 생각은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니. 그렇기도 하겠군요. 따르면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에 가지지 못했음을 한탄할 것 없지. 그렇겠죠. 가치를 위한 꿈은 부와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요. 그렇겠죠. 네. 그럼 행복을 위해 가능한 일은 남을 위해 작더라도 무조건 해보는 것이고요. 남을 위한 일. 그게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작고 가능한 일이라. 선생님, 그럼 우리가 아름답게 멋지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 가능한 길 아닌가요? 음, 아름다움의 정의가 다양해서 답하기 어렵지만 뭐 그렇지 않겠나. 외형적 아름다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름다우면 더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나?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더 행복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이 평가하고 인정한 객관적 아름다움과는 다른 것 아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스스로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 면도 있겠지. 하지만 아름답게 되는 것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훨씬 쉽다네. 혹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후자를 택할 걸세. 그것이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하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행복하다고요? 그건 확실히 누구나 가능한 일이긴 하겠네요. 하지만 어떻게 그것만으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 아름다움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은 부러운 일이지 내가 행복한 일은 아니지요. 아름다움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남이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게다가 매우 제한적이고 본인이 그것을 느낄 수도 없다네. 반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남이 대상이 가진 아름다움을 자기가 본인이 느낀다는 것이지. 게다가 대상은 무한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끝없는 행복의 연속일세. 그렇겠죠. 사소하지만 쉬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관조적, 발관적 이야기는 믿지 않기로 하잖아요. 논리적이라면 믿기로 했고, 그렇긴 합니다.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다면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뿐만 아니지. 아름다움을 갖지 못해 슬퍼할 것 없네.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야. 그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20살 때의 아름다움과 30살, 40살, 50살 때의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네.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일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 대상의 아름다움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네. 그에 따라 설렘도 그 모습을 끊임없이 드러내죠. 자, 설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타인과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설렘을 느낀다네. 설렘은 의지지. 의지를 잃지 않는 한 그의 소매자락은 즐거운 바람을 몰고 당길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 찜의 기원이지 설렘을 놓치면 젊음도 놓친다네. 가슴 찜의 기원. 설렘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즐거운 바람을 일으키는 소매자락도. 자, 설렘을 놓치면 젊음도 놓친다네. 타인이나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그런 생각,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사소하지만 가능한 일이지. 그 느낌이 잘 다가오지 않는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연의 사랑에 빠진 남녀가 있다고 하세요. 둘은 열렬히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열정은 식어갔지. 연인에서 가족이 되어가니까요. 연인과 가족 둘의 차이는 무엇이지? 글쎄요. 연인은 사랑의 최고 상태로 가기 위해 자신이 더 좋은 매력을 보여주려 하는 단계이고, 가족은 이미 최고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단계라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사랑을 더 상승시키려는 의지, 즉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자신도 아름답게 만들지만 세상도 아름답게 만드는 설렘을 선생시키는 것이네. 좀 어렵네요. 자신을 향상시켜 설렘을 받는 것, 행복을 위한 사소하지만 가능한 일이네. 최소 행복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세상에는 그런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나?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전에는 불평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나? 자기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불평이 많다는 것은 세상 대부분 일이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겠군. 그렇겠죠. 조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나? 자신이 그들보다 뛰어나거나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말일세. 자기 기대치가 자신의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으로 말이야.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더 큰 기대치를 가져와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는 거지. 비판을 통한 자기 과시군요. 행복도 다르지 않네. 삶을 불평하는 자의 특징은 즐거움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을 원한다는 것이지. 매일 태양의 떠오름과 함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면 더 큰 거 바라지 말고 더 큰 즐거움, 더 큰 성취, 더 큰 환호, 더 큰 인정 같은 것들은 행복은 단언컨대 만족이지. 그런데 사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많은 창조물이라 만족하라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는 어제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더 큰 것을 바라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네. 보통 아이들은 작은 일에서 만족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라네요. 자, 이번 수업의 주제죠. 말뜻합니다. 어느 독일 철학자는 아이들은 순결하고 망각하며 시작하고 유희 정신을 가지며 자유롭고 창조하며 긍정한다고 했네요. 자, 여기서 어느 독일 철학자는 니체를 말합니다. 순결, 망각, 시작, 유희 정신, 자유, 창조, 긍정의 정신을 가진 것이 아이의 특성입니다. 꽤 구체적이군요. 7가지 모두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다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그 특성이 모두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네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지. 사람은 한순간 행복을 이룰 수 있다네. 그것은 이성적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제어되지 않은 감정 때문이지. 삶을 한 번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삶이 이성 연습보다는 감성 연습이 필요하네. 바이올린 선율이 아름다워지게 연습하는 것만큼 말이지.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업. 어린아이처럼 행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감동시키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행복을 위한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